오늘 정치마스터 강희용 한양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트 들으신 것부터 물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청년 대책, 그러니까 20대 어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요. 20대 남자들의 어떤 표심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번에 이제 나타난 걸 보면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그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동안 20대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 1년 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전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나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반성과 성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 끝나고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을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뭐 청년 기본법이나 뭐 청년 기본 계획이 있어갖고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일자리가 그 필요한 기업체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고 오히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이고 일종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촘촘한 대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20대 남자들의 그 어떤 표심의 핵심이 일자리라고 보신 건가요? 그럼 진단이? 여러 가지 진단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뭐 젠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건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표현했듯이 과거 IMF 세대와 비슷한 견주어서 전혀 다르지 않은 코로나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 회복이 더디어지는 침체 국면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고통이 청년들에게 많이 전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좀 청년들에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들, 성찰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모든 재난이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도 인용했지만 재난이 평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뭐 젠더 문제라든가 일자리 주거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함, 좌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을 다독이고 그다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비전들을 내놓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철이 정무수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쇄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저것만 갖고는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정무수석을 뭐 꼭 친문이 아닌 다소 폭을 좀 넓혀서 발탁을 한다면 그나마 조금 평가는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정무수석 자리보다는 또 다른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들 지금 근데 그리고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뭐 국정상황 실장이나 아니면 또 그 수사에 개입을 했다고 오해를 다소 이제 아직 오해를 받고 있는 뭐 일부 뭐 이광철 비서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취 문제 등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전체적인 그 인사 쇄신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전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떤 비문인 그 부분 자체는 긍정적 평가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뭐 강성 친문이었던 정무 파트에 의존했던 거에서는 다소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대로 간다면 그 부분은 조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봐야지 전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직 뭐 공식 발표가 나기 전이고 내정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친문 대 뭐 비문 이런 구도로 보기보다는 어쨌건 그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1대 총선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불출마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착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방적인 어떤 정치의 강행보다는 그러한 성찰을 근거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청와대에서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을 것 비문인 같고요. 부분도 고려가 된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예. 보면 예. 이제 이철희 의원이 이제 정치계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김종인 대표 시절이었지만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사실상 하면서 8번째인가 아마 인재영입 케이스로 예. 아마 당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뭐 굳이 비문, 예. 친문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를 싶습니다. 그쪽 다만 구분보다는 언론에서는 예. 이제 언론에서나 이제 뭐 야권에서는 비문이어서 새신형으로 뭐 적당하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거는 그거대로 이미지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그 현재 21대 국회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분을 모셔와서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야권과의 교감이라든가 예. 그것이 1순위가 될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현재 어떤 그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표심의 향방을 전국 운영에 어떻게 담아내고 기조의 변화라든가 수정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어떤 조타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여러 가지 역량들을 봤을 때는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예. 다른 그렇게 부분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인사. 뭐 글쎄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국정상황실장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예. 하는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요. 같이 기소하려고 했던 울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조국 예. 전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분 다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불기소 처분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상 내부적으로 볼 때는 좀 억지 기소 아니냐라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일대 쇄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 무관하게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인사 어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네.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서 우리가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다음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적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서 지금 2번의 규모 있는 회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대변인을 통한 그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고 두 번째는 어제 코로나 관련 확대 회의가 있었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 상황만 보면 제일 가장 큰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난망한 상황이라 예. 인적 쇄신만 가지고는 과연 지금까지 국민들이 요구했던 그 국정 운영 방향이 좀 변화된다라고 예. 크게 기대하기는 좀 무리한 상황 아닌가 예. 이렇게 평가할 만한 상황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제 야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임기 1년 남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기조를 4년 동안에 추진해 왔던 거를 장기간의 어떤 노력 끝에 성과가 좀 뒤늦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갑자기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꾼다거나 이거를 오히려 국정에 부담되는 행위가 예. 될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표심을 좀 나열식으로 막 꺼내고 모든 게 문제였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건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쭤보는 봅니다. 건데요. 예, 예. 그 쇄신의 방향, 쇄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에 참패했으니까 뭐 목소리가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쇄신해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빨리 찾으실 수 있나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내 일부 초선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예. 제기하면서 사실 약간 혼란스러워진 예.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어떤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뭐 마치 패배의 탓으로 돌리는 예. 행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진단이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 지금 뭐 재선 3선 오늘까지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개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특히 이제 서울시 선거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실상 이 주택 문제에 상당히 민감한 도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주택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해법들을 내놓고 좀 그 과정에서 뭐 무주택자, 예.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래갖고 이 주택을 소유 유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정교한 좀 그 정책 수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네.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초선 진단 다르고 또 당내 다수파가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단 다르고
빨리 어떤 쇄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번 주말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마쳐지고 예. 새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논의를 예. 하고 그 대책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그런 절차들이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뭐 예. 상대당 평가하기는 좀 뭐 이렇게 예. 옳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표피적인 것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아까 뭐 20대 표심 예.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겉으로 드러난 일자리, 주택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20대들이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 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기회의 사다리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서 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아직 민주당 내부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부동산 문제다, 일자리 문제다, 아니면 뭐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국이니 아니니 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은 내면에 과연 지난 4년 동안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해 보는 게 지금의 그 선거 결과를 좀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곧 뭐 지도부 개편이 있어요. 원내대표도 있고 뭐 대표 경선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변했다라고 느낄 만한 인물들이 나왔느냐. 아니면 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그럼 친문, 586 이런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이 선거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히 좀 말씀을 근데, 드리고 예. 청와대 인적 쇄신만 갖고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람 하나만 이 속관에서 바꾼다고 안 되는 경우를 본 게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신현수 전 민정수석관을 예. 봤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바꾼다고 해도 이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이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변해주는 걸 쇄신이라고 느낄까요? 근데 예. 그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게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일단 서울하고 부산에서 나온 표차 예. 이거를 보면 지금 야당이 야당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한 5, 60%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면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말씀 이제 뭐 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뭐 동의할 부분도 있고 또 수긍하고 또 우리가 그 받아들여서 바뀌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 바꾸라고 하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1년 전에 이제 총선 표심에서 가령 야당을 심판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혁신을 스스로 이뤄냈는지 국민들은 사실 이번 표심에서는 드러내주지 않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강요하듯이 니네 왜 이거 못했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 시킨다고 뭐 다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진단은 다른 거니까 제가 보기에 여당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쇄신의 방향을 빨리 국민한테 불필요하게 사실 이제 상대당에게 뭐 친문, 강성 친문이니 뭐 586 운동권이니 아니 뭐 이런 야당 식으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하고 싶은 걸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규정짓듯이 하면은 듣고 싶어도 들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하고 싶은 거 다 공격하겠죠. 근데 여당이 지금 뭐 야당은 왜 우리 뭐 그렇게 바꾸라 그러냐 그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고 우리의 쇄신 방향은 이거라는 어떤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뭐 이제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20대 청년들의 문제가 하나의 표심의 어떤 관심사로 떠올라온 상태고 이 부분이 어떤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 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기성 정치권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하신다고 해서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했을 때 어떤 회의가 있었나 하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이 청년 문제에 천착을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3,000명을 뽑아가지고 서울시 청년들에게 5천만 원씩 이제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청년 수당이라고. 그거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그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와서 뭐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사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성 정치권들이 예.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가 4년이 됐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게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 대책도 지금 4년 동안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도 있는데 그걸 꼭 과거까지 다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게 아니, 그 오늘 정치권의 이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했는데 예.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참석했을 일이- 때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청년에 대해서 청년 바우처 제도라든가 청년 실업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법제도적으로 그동안에 소외 지역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긴 것은 분명히 이 정부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아니 얘기하는 제가 건 아무것도 안 서운하고요. 했다는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건 당 이번 입장에서, 문제는 당 입장에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과거의 사례 이런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어쨌건 기성 정치권으로서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알겠습니다. 해야지.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던 게요. 뭐냐면 지금 선거의 참패 요인 쇄신 방향을 여쭤보고 있는데 과거 이건 옛날에 저쪽도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을 진단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약간 그걸 꼭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라 할 거 없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의 책임, 그다음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기조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딴 부분을 좀 넘어가고 네, 싶어서 네. 제가 자꾸 지금 오세훈 신임 시장 이제 임기를 시작하신 다음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중앙정부의 방침과 다른 부분에 많은 발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를 들면 방역 부분부터 짚어보면요. 10시 이후에 유흥업소 자가진단 키트 이용해가지고 하면 연장시키겠다. 물론 그 자영업자분들의 입장, 고통을 헤아리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대단히 좀 저건 아닌데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정제되지 않은 그 방역 대책 같은 걸 내놔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크게 두 예. 가지는 뭐 부동산 공시가격 예, 관련 예. 하나,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대책 하나 예. 있는데 코로나 대책 안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업종별 영업 시간을 예. 조금 차등을 두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자가진단 예. 키트인데 전반적인 큰 방향에서는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업종별로 일본처럼 예. 단위 면적당 몇 명, 그리고 업종별로 특성에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걸 하는 게 옳다,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때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의 제안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만은 지금 4차 대유행이 눈앞에 올 수도 있는 예. 이런 상황에서는 타이밍상 좀 적절치 않고 좀 성급했던 거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신임 좀 시장이 합니다. 오시고 나서 지금 방역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 아닌가요? 거기서 어떤 방역 전문가랑 조율되지 않은 말씀을 그냥 툭툭 던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위험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그러니까 그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들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가진단 키트 등등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성급하게 좀 더 검토를 하고 보건당국과 협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예.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뭐 당내에서는 뭐 건에 대해서 일부 지금 찬반 여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뭐 좀 방역당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예. 아니면 또 이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또 좀 성급한 면도 있고 예.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인상 비평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보면은 저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서 방역을 희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쓰라고 그 긴급 진단 키트를 하는 게 아니란 말씀들을 매 시간 나오는 그 방역 전문가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방역 진단을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융업소를 가라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그게 정치 때문에 선명성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가 하는 비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그게 정치적인 선명성 때문에 예.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제안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생 방역이라고 예. 명명했던 그 영업시간 차등 이런 것에서 한 차원으로 들어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깊이 뭐 전문가들과 협의하지 예. 않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 아쉬움은 좀 있다라고 예.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전체
정책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그 공시 가격마저도 그리고 지금 코로나마저도 공시가격 사실은 말씀을 한번 네, 이게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꼭 이게 정치와 관련돼서 뭐 각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던졌다고 해석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으로서 뭐 일종의 경고 내지는 사이렌 예. 충분히 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랑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적이 맞는 거죠, 그 방향은. 장기적으로 예. 그렇게 예.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실거래 가격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이제 공시 가격도 갑자기 예. 급등을 하니까 공시 가격에 관련한 세금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 등등등 이게 물리니까 지나치게 급등된 가격에 과연 오류는 없는지에 대한 예.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뭐 같은 동 같은 라인이라도 일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뭐 한 20-30m 차이인데도 지가 차이가 많고.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런 그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만 사실은 같이 제안을 했던 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제주도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제주도는 1년 전부터 공시 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왔던 거예요. 제가 하나만 좀 네, 추가로 네. 여쭤보면 오류의 경우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가요? 저는 지금 예. 두 가지 다 문제라고 다가 보여집니다. 문제인가요? 그래서 그 공시 가격에 대해서 지자체도 같이 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류가 있는 건 좀 바로 잡아야 예. 되는 거고, 그리고 급등에 관한 문제도 너무 급등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조정할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있지 않나. 이 부분에선 타당하다고 어떻게 보세요? 보입니다. 공시 가격은 여당 입장에. 공시 가격은 이미 이제 뭐 시세 대비 90%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작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예. 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실거래가가 무관하게 시세, 그러니까 적정 가격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아주 개인 간의 특수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추이랑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내리는 가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서울 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거에 한 50-60%에서 지금 한 70%까지 올라가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현저하게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공시지가의 어떤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워낙에 최근에 1-2년 차이에 뭐 19%,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까지 올랐고요.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일단 권한밖의 일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쨌건 오르지 않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예. 거래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실화되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부합되는 건보료라든가 여타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예.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정부는 이미 그 서민층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접수가 됐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가주택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시세 그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면제 혜택을 준다거나 예. 감면을 준다거나 이런 시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은 가격의 아파트,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사실 뭐 몇 억씩 시야는 다른- 예, 올랐는데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올라서 건보료 얼마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전체 공시지가 제도를 흔들려고 예. 하는 태도는 좀 잘못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뭐 꼭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 일부 주택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 보니까 서울 시간은 정말 다 중위 됐습니다. 예. 가격이 중위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아서 대상이 강남에 있는 일부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 많은 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해당은 점을 되는데 말씀드리고 집 가진 분들 중에 집을 못 가진 분들은 집이 5억 올랐으면 당연히 이 정도 세금은 내야지 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보면. 근데 그 이제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뭐 급속도로 인상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예.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이 얘기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